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세금 신고 납부 실무 강의를 맡게 된 백준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홈택스를 활용한 세금 신고 납부 실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홈택스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홈택스죠. 홈메이드. 집에서 자체적으로 본인이 세금 신고 납부 실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세무서 가서 뭐 세금 신고 납부를 진행하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했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서 좀 세법 내용을 좀 알면 직접 웬만한 신고를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홈택스라는 게 개발됐을 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도 역사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IT 기술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특히나 이쪽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이제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홈택스 이렇게 좋은 이제 기능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홈택스를 활용한 각종 세금 신고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진행할 강의에 대해서 목차를 보면서 이 강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재 5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첫 번째 제1장 국세청 홈택스 주요 기능 살펴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떤 메뉴가 있고 그 메뉴에서 어떤 세금 신고 업무를 하고 또 이제 그 메뉴를 활용할 때 팁이나 절세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2장부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2장에서 이제 홈택스에서 전자생계에서 발급하기, 홈택스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생계에서 발급 업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발급을 했는데 또 이게 잘못 발급했을 때 수정 발급을 해야 되고 또 취소하거나 삭제를 물론 이제 삭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삭제하기 위한 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 업무를 보기 위해서도 이제, 홈택스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장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제3장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용 소정 활용하기. 우리가 이제, 이 세금이 솔직히 이거 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요. 근데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탈세와 절세. 한 끗 차이지만 요거는 이제 저쪽에 가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절세 방법. 이 절세 방법을 몰라서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이 꽤 있어요. 저도 이제 세무 일을 한 10여 년 하다 보면서 지켜봤지만 귀찮아서 내지는 몰라서 그래서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부가세에서 바로 이거예요. 이거 사업용 신용카드 활용하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줄어드는 사장님들도 봤어요. 그래서 요거 제3장에서 그 절세 팁, 사업용 신용카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제4장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활용하기는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 2월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 연말정산 자료 그걸 이제 조회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일 거고. 제5장이 이제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하기인데, 세금 신고는 크게 부가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 소득세를 개인 사업자가 내면 개인 소득세, 법인 사업자가 내면 법인 소득세.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즉 소득이 발생했으면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줄여서 우리가 생략해서 그냥 개인 소득세를 소득세라 부르고 법인 소득세에선 뒤에 이 말을 생략하죠. 그래서 법인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소득이 났으면 세금 내라. 그럼 손실이 났으면 소득세는 안 내겠네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손실이 났을 때는 이거 안 내요. 부가세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부가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실 여부랑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10% 내고 10% 공제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인건비에 대한 세금, 우리가 이제 세무용어로 원천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무수히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요 세금들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 5장에서 알아볼 텐데, 중요한 건 이 소득세는 솔직히 좀 깊이가 있어요. 뭐 세무 조정이라는 것도 걸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제한된 강의 시간 내에 강의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부가세와 원천세 위주로 알아볼 거다. 그래서 5장에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목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9장으로 가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첫 강의는 전반적인 내용, 그 홈택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1장 첫 번째 이제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그 10페이지 보면 홈택스에 가입하는 방법에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그 공인인증서 제도가 뭐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웬만한 내 인증이나 주요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필수예요. 근데 이 인증서가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인증서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너무나 복잡해 하세요. 또 인증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히 인증서의 종류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고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인증서는 개인용 인증서가 있고요. 사업용 인증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개인용 인증서는 또 두 가지로 분돼요. 범용과 용도 제한용. 마찬가지예요. 사업용도 그냥 한 글자만 적을게요. 범용과 용도 제한용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이건 한자죠. 범이 뭐예요? 영어로 따지면 all이죠. all, every. 모든 용도에 쓸 수 있는 게 범용이고요. 용도 제한용은 말 그대로 용도가 제한됐다.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 업무 보는 데에서만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이게 용도 제한용이에요. 사업용도 마찬가지예요. 인증서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일단은 이제 이 인증서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앞서서 요 인증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신분증 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앞에 은행원이 인터넷 뱅킹 아이디하고 비번을 지정해 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 비번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센터 들어가면 이걸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은행 사이트 아이디 비번을 알아야 되고, 그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에 가입이 돼야 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 아시겠죠? 근데 뭐 계좌 없는 분이 없을 테니까 계좌 갖고 계시다면 그 인터넷 뱅킹에 가입이 안 됐다면 은행 가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용은 얘는 주민번호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사업용은 말 그대로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즉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요 인증서는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번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은행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절차예요.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을 부여받은 뒤에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걸 받든지 이걸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범용이 이게 11만 원인가 할 거예요. 요것도 11만 원인가 할 거고, 요게 무료죠. 그 다음에 요게 4,400원. 그래서 11만 원, 이 범용으로 받으면 뭐 모든 데 쓸 수 있으니까 범용 받으시면 되긴 하는데 굳이 이 비싼 거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범용 자체가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보관이라고 불러야 되나? 보안을 위해서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USB도 이제 잘 챙겨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냥 용도 제한용 이걸로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그럼 이걸 받아야 됩니까? 이걸 받아야 됩니까? 회원 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에 어느 거로 가입하든 다 가입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용도 제한용이고 얘도 용도 제한용이다 보니까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용도 제한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건 어느 용도에 제한되어 있어요? 전자생리안서 발급 업무 등. 그래서 전자생리안서 발급용, 전자생리안서용이라고 부르는데 전자생리안서용 인증서 또는 용도 제한용 인증서. 그래서 이런 용도에만 특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자. 그래서 아무튼 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세무 업무 중에 개인의 세무 업무, 즉 개인의 세무 업무가 대표적인 게 소득세, 그리고 민원 증명 발급, 개인과 관련된 민원 증명, 그러니까 소득금액 증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들. 이게 이 인증서가 있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요 인증서로는 대표적인 게 그 사업장의 부가세, 그리고 그 사업장의 원천세, 그 사업장의 부가세 가표 증명 같은 이런 민원 증명,
이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요 두 가지 다 필요하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이걸로 하셨다. 그러면 이제 각종 부가세나 원천세 신고 등을 위해서는 요 인증서를 나중에 발급받아서 등록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요 인증서를 회원가입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소득세 신고하거나 개인 관련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 인증서를 등록해야겠네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교재 보면 10페이지에 홈택스용 인증서라는 것도 있는데요. 홈택스용 인증서는 말 그대로 홈택스에서만 쓸 수 있는 인증서예요. 그럼 이게 더 낫지 않냐? 근데 홈택스용 인증서 받으시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메뉴와 이용할 수 없는 메뉴가 있는데 뭘 못해요? 전자 납부, 세금 못 내고 전자생계연사 발급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럼 이 홈택스 인증서 받아서 이걸 어디다 써먹냐?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체나 어찌 세무법인이나 큰 데에서 인증서를 아무래도 세금 신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인증서를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나 대표자의 사업용 인증서를 같이 공유하기 힘들 때, 법인의 인증서를 같이 공유하기 힘들 때 홈택스용 인증서를 통해서 이런 세무 업무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홈택스용 인증서는 세무서 가서 발급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11페이지부터 뭐 12, 13페이지까지 있는 게 바로 은행 가서 뭐 인터넷 뱅킹 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해서 인터넷 뱅킹 가입하고 뭐 사이트 들어가서 공인인증 메뉴 센터 들어가서 인증서 어떻게 다운받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홈택스 회원가입 절차 한번 따라하시면 아실 거예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하는 방법, 동그라미 2번이 사업자 번호로 회원가입하는 방법. 이거죠. 요 인증서 주민번호로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요 인증서가 있을 때 1번으로 하시면 되고 요 인증서 갖고 있다면 2번으로 가입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6페이지에 이거요. 내가 만약에 이걸로 가입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요 내용만 확인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요 인증서를 또 발급받아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16페이지 보면 사업자로 전환하는 화면 있죠. 그 메뉴 따라가시면 요걸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그 버튼 누르게 되면 내 사업장이 여러 개 떠요. 그럼 해당되는 사업장을 들어가면 그 사업장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거 결론적으로 세금 신고나 증명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갖고 계셔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 인증서 없이 세금 신고도 할 수 있어요. 소득세도 일부는 세금 신고 인증서 없이도 진행하고요. 예전에는 뭐 인증서가 있어야 다 인증 절차 거쳤는데 지금 많이 생략된 추세예요. 그래서 인증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6페이지 하단에 회원정보 수정 및 회원 탈퇴하기, 그 마이 NTS 화면, 그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 상단에 마이 NTS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회원 탈퇴나 회원정보 수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이 NTS 나만의 국세청 뭐 이거 약자예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이게 국세청 마이 NTS 서비스. 마이 NTS가 나만의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인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나의 세금 신고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세금 신고를 했고 세금 체납된 게 얼마였고 내가 그동안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디에서 얼마를 받아 소득 활동을 했고 하여튼 나와 내 세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은 박스가 3개 있을 거예요. 왼쪽부터 보면 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개인, 가운데가 개인 사업자, 오른쪽 끝이 세 번째가 법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개인, 이걸로 로그인했을 때 보이는 화면, 그다음에 가운데 개인 사업자는 이걸로 로그인했을 때 보이는 화면, 세 번째는 이제 법인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했을 때 보이는 화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소득세 신고하기 위한 내 소득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다. 그럼 마이 NTS에 들어가면 돼요. 마이 NTS에 들어가는데 이 인증서로 들어가야지만 보여요. 이 인증서로 들어가면 이 사업장에 대한 내용만 보이지 이 사람의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식당도 하고 뭐도 학원도 하고 또 뭐도 하고 하면 사업장이 여러 개잖아요.
이 인증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것만 확인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인증서로 들어가선 나의 모든 소득을 다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이 NTS 화면이었고요. 이것도 20페이지 보면 이제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인데 요즘은 이제 어플로서 세금 신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홈택스를 접속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스마트폰 어플을 홈택스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에서 세금 신고도 가능해요. 뭐 부가세 무실적 신고라든지 소득세 뭐 단수경비료 신고 아직까지는 제한돼 있긴 하지만 뭐 전자생계에서 발급도 되고 뭐 증명 발급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이용 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실 때 한번 해보시고요. 23페이지부터 개괄적으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세부적인 건 두 번째 강의부터 나가고요. 23페이지 조회 발급 메뉴. 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제 홈택스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조회 발급, 신고 납부 등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회 발급 메뉴. 들어가시면 23페이지 하단에 캡처된 화면처럼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홈택스가 그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이게 하나로 통폐합된 건데 그전에는 전자생계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세로라는 사이트가 있었고 국세청 이세로.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사이트가 있었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 사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사이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로 통합된 거죠. 그게 바로 홈택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 통합돼서 더 편리하겠다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로 찾기예요. 들어가면 어디에 어느 메뉴가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로 이제 8개 사이트를 통합시켜 놨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세금 신고 기간에는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막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몰리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분리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24페이지 세무대리 정보. 옛날에는 세무사가 나의 주민번호만 알고 있어도 이 친구가 나의 세무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건 어불성설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무사가 날 세무 수임을 했다. 그럼 내가 동의를 해줘야지 이 세무사가 나의 세무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4페이지 동의해주는 방법이고요. 해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요. 25페이지 세금신고 내역조회, 조회 발급 메뉴에 세금신고 납부 메뉴에 세금신고 결과조회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세금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건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한 것만 확인 가능해요. 세금신고는 홈택스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편신고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방문신고,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면신고. 그런 건 여기서 조회가 안 돼요. 그럼 그런 신고 내역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이 NTS로 들어가면 되죠. 마이 NTS. 소득세 신고 관련된 내역은 요 인증서. 그다음에 사업장 관련된 세금 신고 내역은 요 인증서.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26페이지 신용카드 매출 자료도 여기서 이제 조회 가능하다. 뭐 전자고지 내역도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27페이지 보면 두 번째 카테고리 증명 발급인데요. 요즘 이제 민원 서류 같은 거를 세무서 직접 안 가고 홈택스를 통해서 프린터만 있으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각종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29페이지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과 정정, 그리고 또 폐업 신고까지, 추폐업 신고까지도 홈택스에서 가능해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세금 신고 삭제 요청인데 이건 세금 신고한 내역에 대해 말 그대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 메뉴인데요. 일반인들이 이걸 이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 왜 없냐? 내가 세금 신고를 했는데 잘못했다. 그럼 삭제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신고를 했다. 그러면 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게 되면 최종 신고만 남고 나머지 신고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잘못했으면 다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기한 내에는 극단적으로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마지막 신고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 삭제 요청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기한 내에 신고는 했는데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게 잘못된 걸 알았다. 그래서 난 이거 삭제하고 싶다. 이때도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니까 세금 신고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이 수정신고, 경정청구신고. 요 신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또 잘못된 신고가 사라지고 최종 신고만 남게 돼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세금 신고 삭제 요청은 이제 일반인이 쓸 일이 없지만 요건 이제 세무대리인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신고를 이제 의뢰가 들어왔는데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이미 내가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람은 세무대리하고 있는데 또 다른 김철수가 세금 신고 의뢰를 해왔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이 사람 걸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신고했다.
그럼 이제 이건 잘못 신고한 거는 명백하게. 그래서 이걸 삭제 요청하는 거. 이 경우에 이제 세금 신고 삭제 요청은 이제 메뉴를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기한, 세금 신고 기한, 지나고 3일이 낼 거예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뭐 주요 기능 중에 뭐 우리 32페이지 세금 신고, 요거는 뭐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홈택스 통한 세금 신고에서 부가세 원천세 거기서 알아볼 거고요. 34페이지 세금 납부, 요것만 알아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34페이지 세금 납부는 이제 은행 가서 세금 납부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도 세금 납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내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요, 이게 세금 신고라는 게, 우리가 세금은 신문 같은 데 보면 무슨 세금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이런 말 뜨잖아요. 이건 이제 뭐냐,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하고 납세자가 직접 납부서 작성해서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 신고 납부 기간이라 불러요. 내가 근데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신고하고 납부서 만든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날라오던데요. 그거는 신고 납부 항목이 아니라 그건 고지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세금 신고는 크게 신고 납부 세목과 고지 세목이 있거든요. 고지되는 세목이 대표적인 게 재산세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 납부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근데 이제 그 34페이지 내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했으니까 납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신고하게 되면 납부서가 자동 생성돼요. 납부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34페이지에 납부할세 조회 납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전자신고했다면 납부서가 이게 떠요. 조회했을 때. 근데 내가 전자신고한 게 아니라 서면 신고하거나 세무서 가서 방문 신고했다.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서 신고했다. 우편 신고나 세무서 가서 직접 서면 신고했다. 이 경우에는 납부서가 여기 안 뜨겠죠. 그래서 그때는 납부서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납부서 만들어서 은행이나 세무서가 납부하거나 또는 홈택스에서도 납부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34페이지 맨 하단의 자진 납부예요. 그래서 납부할세 조회 납부는 전자신고했을 때 나온 항목, 자진 납부는 서면 신고나 우편 신고했을 때 납부서를 여기서 만들어서 출력해가지고 은행 가서 내라, 세무서 가서 내라, 또는 납부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납부계좌를 통해서 납부해라, 뭐 이거죠. 그래서 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 그 항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 나머지 36페이지에 상담 제보라는 또 마지막 카테고리. 말 그대로 이제 국세에 관련돼서 내가 상담을 받고 싶다. 또는 이제 탈세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내가 발견했다. 탈세 제보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제 그 상담 제보 메뉴에서 하게 되죠. 탈세 제보도 가능하고, 세무 상담도 가능하고, 뭐 전화상도 가능해요. 국세청 126. 하지만 세금 신고 기간엔 어불성설이다. 연결이 안 돼요. 전화하잖아요. 대기자만 300명. 불가능이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미리미리 물어보시면 통화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2장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